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는 계약직이 되기를 원하는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언제나 밥보다 책이 소중하고 책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마지막이죠? 아, 마지막. 2019년의 마지막. 벌써 예, 왜 이렇게 한숨만 나올까요, 저는? 저는 아직 2019년이라고 하는 것도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네. 근데 2020년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게 이제 살갗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네. 거기다 날씨까지 추워지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취준생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이런 날씨 속에 2020년이 되고 또 마음 진짜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나는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연말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일단은 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취준생들은 연말이라고 해서 뭐 더 좋고 안 좋고는 없는데 분위기에 좀 휩쓸릴 수 있죠. 네. 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합격했던 친구들은 연말에 나름 뭐 이것저것 행사도 막 참여하고 하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어도 막상 참여하려면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그렇죠. 힘들어해요. 그래서 더 운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상반기 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는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특집 벌써 마지막이에요. 2020년이 온다! 새 출발은 새해가 아닌 지금 연말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그쵸. 지금 그런 생각하기 딱 좋죠. 새해 되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지금 괜찮아요. 준비하면은 뭐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또 괜히 나중에 하려다 보면은 또 그런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해야 지금 돼요. 하셔야 돼요. 눈 감았다 뜨면 또 2021년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유,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끔찍하네요. 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는 내년 상반기 공채 딱 끝내고 온다는 마음으로 싹 다 잊고 여러분 공부 먼저 합시다. 공부. 네? 취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그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프로필인 거죠? 네, 내년부터는 이제 드론으로 날려주실 거예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죠? 피디님. 네,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하지연 님이고요. 가명이에요. 그리고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생이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지원기업은 동원그룹 영업직무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식품기업 영업직무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이사항은 학점이 3.39점, 그리고 철학과 영화과라서 졸업 이후 컨텐츠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또 식품 영업직은 여자를 많이 안 뽑는다는 말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특이사항을 읽으면서 또 영화과 졸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왜 관련 업계로 안 가시고 이렇게 식품 업계로 또 이렇게 발을 들이시려는지도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뭐 엄청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네. 막상 또 해보니까 좀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쪽에 또 열정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동원 되게 좋아하는 데입니다. 네, 좋아해요, 여기. 저도 참치를 엄청 좋아해서. 여기 일단 동원에서 하는 거는 네. 제가 행사 공연 가면은 그래도 양손에 물 좀 지어줍니다. 베이큐브 치즈 세트랑 참치 세트 이런 거 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업 이제 연수하는 데도 많이 가거든요. 연수원. 네네네. 연수원 밥 중에 여기 동원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반찬도 좋은데 일단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참치가 종류별로 쌓여 있어요. 뭐 고추 참치 뭐 그런 그냥 참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다는 소린가요? 그쵸.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저거 갖다 먹어라. 여기 쌓여 있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만 했네요. 중요한 얘기예요. 연수원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수원밥 동원 제일 맛있어요, 진짜.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연수원밥은 다 맛있습니다. 그쵸.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행복한 일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야 진짜 고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은
나이가 사실은 조금 여성 지원자로서 적지 않은 나이다. 두 번째는 철학과 영화과라고 해서 나름 이쪽에서 경험을 쌓긴 쌓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또 영업 직무를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성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영업을 많이 뽑는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따 통화도 좀 해보고 자소서도 좀 보면서 조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식품 전공자들은 좀 어느 학교를 가나 좀 약간 여초잖아요. 네. 여학생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식품 영업은 또 남학생 위주로 뽑는다 네.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식품 관련된 계열들은 그 영업을 위해서 전공을 선택했다기보다도 뭐 이래 식품공학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영업직은 여자를 많이 안 뽑는다라는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직무가 여자를 많이 뽑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많이 뽑는 게 암묵적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체감하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식품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를 아예 안 뽑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CJ 제일제당이면 뭐 푸드세일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마트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슈퍼마켓의 그 구매 담당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리잖아요.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런 쪽은 여성 지원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식품 쪽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영업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성 지원자가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해야지 돌파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영업을 지원하는 분들이 뭐 사람을 좋아하고 뭐 사람 상대를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도 딱 느낌이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인다라는 게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전공도 그렇고 뭐 관련된 자격증 뭐 기재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은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원가 관리라든지 뭐 수익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믹스 커피를 타마셨는데 이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가서 특정 기업의 B2B로 영업을 할 때랑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특수 용로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업계 영업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영업을 하는 거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단가가 다르고 구성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별로 어떻게 이런 영업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영업의 그 채널 유통 경로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대졸공채로 영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직무가 뭐 혼자 가가지고 영업을 한다기보다도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을 관리하면서 영업 관리직을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본인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좀 요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번 하반기에 지원 학생이 지원한 기업은 동원그룹입니다. 먼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자소서가 좀 많네요. 그렇죠? 항목이. 네. 1번은 그냥 성장 과정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과거에 본인의 그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 한 가지를 제시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한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좋은 내용이고요. 2번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무엇인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라. 일단 잘하는 일은 당연히 직무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아하는 일 역시 직간접적으로 지원 직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잘한다라는 것은 좋은 성과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기술을 해줘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을 기술해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항목에서는 팀워크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활 때 뭐 팀워크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내면서 굉장히 뿌듯했었고 자랑스러웠다. 뭐 등등등 이런 키워드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외 최근 이슈 선택 견해를 기술해라.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환경 분석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인 팩트를 나열하고 뭐 복붙하기보다도 해당 이슈를 우리 지원자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생각을 담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은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라.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뭐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직무를 선택했다. 아니면 과거에 지원 직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등등등 본인만의 어떠한 지원 직무 선택 계기를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6번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제 역량을 좀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이 6번 항목에서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지원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소서 모두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비약이 보이네. 자신의 이제 장점들을 열심히 어필해 주셨는데 그 논리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아쉬웠던 자소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무기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두 지연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나 근데 갑자기 너무 웃긴 게 나 이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원곡을. 저는 이 노래를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되게 당연하게 이 노래를 몰라라고 하시길래 저도 찾아 들어봤거든요. 네. 그때 그냥 모른다고 말 안 하고 이 노래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만든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니, 문득 이제 멜로디를 방금 1년을 줄기차게 불렀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멜로디가 맞기는 맞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기회 되시면 홍대광 씨 한번 출연해 주시죠. 홍대광 씨. 저희가 매주 이렇게 줄기차게 부르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MB 자소서 6번 항목이고요. 지원 직무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표현한 후 1번 지식, 2번 경험, 3번 성격의 강점을 서술하세요라고 이렇게 6번 항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걸까요? 이 질문은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 관점으로 작성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원자가 정말 지원 직무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느냐 그러한 직무 열정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장난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지원자가 갑자기 이 직무를 지원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노력을 해왔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성격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식과 경험적 측면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본인만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전체 자소서 중에서 유일하게 한 항목을 읽어봐라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 항목을 보고 지원자를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소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렇게 해시태그 해놓으니까 오늘은 좀 보기는 쉽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리테일 쪽으로 나름 준비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뭐 300명의 좋아요, 그 다음에 연어. 자, 그냥 두 분이 봤을 때 네. 요 해시태그와 요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처음 거는 어떤 것을 갖췄는지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면 뒤에 거는 좀 숨어 있는 느낌이에요.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명확하게 내가 유통과 관련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했다.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해시태그는 참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이 항목에 적합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통 전문가라고 해버리면 리테일 쪽에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아, 이 네. 친구가 정말 유통에서 제대로 불렀나 보다. 근데 10개월 동안 CU에서 아르바이트 직접 발주를 담당했다. 자소서로만 봤을 때는 이게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은 정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직접 발주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르바이트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수사가 없다 보니까 네. 첫째, 10개월을 근무한 CU에서 직접 발주를 담당 유통 프로세스를 익혔다. 둘째, 마트에서 명절 판촉 행사에 참여하며 고객을 분석했다. 셋째, 유통 세미나에 참여하며 다가올 오프라인 경험에 온라인을 절감했다. 사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네.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다라고 좀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글자 수에 대한 어려움은 이해는 하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오프라인 경험의 온라인화를 절감했다. 요거는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걸 절감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10개월간 CU 그다음에 마트에서는 내가 봤을 때 명절 판촉 행사가 아마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단기 왜냐면 알바. 이게 단기 알바. 왜냐면 이 명절 때만 한 거기 때문에 네. 유통 세미나 참여 이거 유통 세미나 사실 하루짜리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A, B, C 이렇게 해서 나열한 건 좋은데 근데 이럴 때는 차라리 10개월 근무한 CU 및 마트 판촉 행사 그리고 유통 세미나 참여하며 유통이 무엇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던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강조하는 게 오히려 글자 수를 좀 더 제한된 글자 수 내에서 본인이 어떤 깨달음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왠지 자소서 3개 보는 느낌이다 오늘 그렇죠? 자 300명의 좋아요. 자, 이게 좀 제가 볼 때 지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나마 1번은 그나마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피드백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고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300명의 좋아요를 얻을 수 있었던 본인만의 강점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노하우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뼈대만으로는 도대체 뭘 강조하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 우리 지원자 차라리 그럼 계속 광고나 영화하지 왜 왔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좀 아쉬운 게 SNS에서 좋아요 300개 받은 게 물론 뭐 대단한 성과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우아할 만한 그런 성과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300명의 공감을 받았기에 300만 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좀 많이 노동이 나갔죠. 있죠. 예, 그쵸? 네. 많이 나갔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연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어처럼 자 일단 여기서 저는 일단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냥 날려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어떤 업계들에서는 회복 탄력성 이것도 키워드는 잘 잡았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다. 네,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은 정말 잘 선택한 예, 말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는 되게 잘 썼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영화 현장에서 제가 되어 있던 촬영장 하루아침에 공산 중에 되어 촬영이 무산되었다. 순간에도 털고 일어나 이거 하나만 보고 야 이 친구가 회복 탄력성이 장난 아니네. 이거 느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자기만의 어떤 방법, 자기만의 어떤 생각, 자기만의 어떤 습관, 그런 패턴, 노하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유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은 주어졌지만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마찬가지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구체적 노하우는 생략되어 있어요. 영화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어떠한 생각과 함께 네. 빠르게 이런 것들을 털어내면서 다른 적절한 촬영지를 찾아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노하우는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털고 일어났다가 예, 중요한 예, 거네요. 예. 그러면 팍 털고 팍 털고 그냥 털고 일어난 게 아니라 예. 어떤 식으로 털고 일어났냐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맞습니다.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강쌤 평가를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백수 씨는 보면서 좀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문장은 괜찮아요. 네. 이 자소서는 문장은 괜찮은데 이 육하원칙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가 다 빠져 있어요. 세 개 다.
네. 자소서에서 강조돼야 될 것은 누가는 당연히 자소서 쓴 사람이겠죠. 지원자겠죠. 언제 어디서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또 경력을 인증하는 그 이력서나 이런 데에 나타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뭘 했고 어디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했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힘을 좀 다른 데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은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제 리테일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수사를 일단은 넣어서 뭐 가독성을 좀 높이는 것도 일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든 이 유통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좀 제시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유통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걸 좀 성과를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300명의 좋아요,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대체 300명의 좋아요를 얻을 수 있었던 자기만의 그 좋은 역량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그거를 좀 드러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노하우도 마찬가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여줌으로써 이 친구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영업을 할 때도 좀 이런 것들 잘 이겨내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키워드의 차별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우의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음. 우리가 2019년이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왔구나. 네. 바로 신MC를 우리가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승진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 때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요번에는 무슨 힌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요. 역시나 오늘도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알면 되게 좋을 만한 그런 그럼. 문제인 것 같아요. 어휴. 우리 신MC도 신MC지만 정치 문제부터 낼게요. 네, 약한 부분인데.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은 몇 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걸까요? 저 이거 뉴스 봤어요. 진짜? 몇 대죠?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예. 하나, 둘, 셋. 21대.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보고 오는 거야? 저 진짜 우연찮게 뉴스 그 기사 진짜? 봐갖고 알게 됐어요. 저는 요거를. 네,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어렵다. 네.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 경제로 공유 경제. 정답입니까? 공유 경제인데 예.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서비스 혹은 회사 이름 중에서 예. 공유 경제가 아닌 것을 네, 골라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1번 우버, 음. 2번 타다, 3번 소카, 4번 다스베이더. 네, 정답은 4번 다스베이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도 공유 경제인데 여럿이 함께 학생들하고 모아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신MC는 두 문제를 맞췄네요. 네, 지난주에 20점 획득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턱걸이로 계약직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거나 영화를 하다가 네. 식품업계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 하지연 학생의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면 바로 전화 연결을 해봐야겠죠. 네, 어떤 계기로 갑자기 식품에 매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으로 참치 싸우는 친구가 부러웠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참치는 원 없이 배 터지게 먹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깔끔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고야. 어떻게 할까요? 다시 걸어주세요. 오늘은 어려운가 봐요. 그러게요. 지금 뭔가 또 연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취준 때문에 바쁘실 거라고 좀 생각이 그쵸. 되는데. 네, 뭔가 지금 계속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저희는 그래도 지연 학생의 이제 자소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 방송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수정해서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응원 보내겠습니다. 네. 파이팅!
응원 한 번 더 해드려야겠죠?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다스벅식 세 번째죠.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각인을 하면 될까요, 강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개월간 CU 발주 담당 당시 이렇게 해서 이거 줄였으면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 6, 7자 다 날라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줄여야 돼요. 제가 또 항상 글자 줄이다 보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좀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지는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줄이는 게 맞고 아까 이런 것도 다 줄여야 돼요. 그래야 글자 수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증명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글자 수를 먼저 줄이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 스페셜리스트도 그냥 전문가 쓰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전문가라고 하면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약간 또 수습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동원그룹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자소서 광탈한 하지연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느끼는 거는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멘탈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자소서에서 위축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위축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너무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쓴다거나 허장성세를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멘탈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는 거 잘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과 그 지원 직무 간의 연결성이 좀 없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지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과 관련해서 노력도 좀 하고 그리고 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많은 준비를 한 모습이 되게 저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표현함에 있어서 그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을 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영화과 그다음에 이제 철학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깊이 있는 고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 분석을 좀 잘했다라든지 약간은 비전공이지만 오히려 자기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좀 넣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직무에 대한 노력도 좋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본연의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비전공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스토리와 지원 직무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잘 연결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개성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그리고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2019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아니에요.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 계속 그냥 우리는 하던 거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가버릴 뻔했네요. 여러분, 취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셔가지고 새해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2020년에도 알려주마. 우리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해피 뉴 이어.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